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자주, 아주 정교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우리는 거짓말을 할까요? 우리는 어떤 거짓말을 하고 왜 거짓말을 할까요?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는 거짓말을 정말 자주 합니다. 하루 평균 200번, 거의 매 8분에 한 번꼴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입을 여는 거의 매 순간 선이든 악이든 우리는 어느 정도 남을 속이며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거짓말이 없는 인간관계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부모와 자식, 상사와 부하 직원, 세일즈맨과 고객, 경찰관과 범인 사이의 대화는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을 정도로 거짓말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가장 단순한 이유는 사실이 불러올 수 있는 고통을 회피하고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카드게임에서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내 마음대로 원하는 카드를 바꿀 수 있다면 누구라도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거짓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우리는 최대한 정교하게 거짓말을 설계합니다. 진화생물학적으로 우리의 뇌는 어느 정도 거짓말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은 복잡한 사회적 환경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자원을 확보하며 감정적 고통을 회피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속임수는 인간만의 특성이 아닙니다. 모든 생물체는 본능적으로 어느 정도 속임수를 씁니다. 난초는 암컷, 벌이 뿜는 페로몬과 비슷한 냄새로 수컷벌을 유혹해 가루바지를 하고, 침팬지는 힘센 우두머리를 피해 몰래 짝짓기를 하며, 뻐꾸기는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아 자신의 새끼를 대신 키우게 합니다. 이처럼 속임수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개체는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고 번식 성공률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거짓말은 신뢰를 잃고 무리해서 배제될 위험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비교적 정직한 행동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 정교하게 거짓말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도 거짓말은 매일 반복됩니다. 몸무게나 키를 상황에 따라 반올림하거나 또는 그냥 바꾸거나,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무단횡단을 합니다.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길이 막혔다고 변명합니다. 상사에게 아부하거나 늦잠으로 인한 지각을 질병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친구나 가족의 감정을 고려해 선의의 거짓말도 자주 합니다. 우리의 뇌는 거짓말을 하도록 설계되었지만 동시에 거짓말을 탐지하는 능력도 발달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표정, 몸짓, 목소리, 논리 등을 관찰하며 정교하지 못한 거짓말을 쉽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탐지 능력은 거짓말쟁이가 더욱 정교한 거짓말을 만들어내게 했고, 결국 인간은 거짓말과 탐지 능력 모두에서 진화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는 거짓말의 정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말의 정점에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를 심리학 용어로 자기기만이라 합니다. 우리는 왜 타인을 속이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를 속이도록 진화했을까요? 왜 자기 자신에게 진실할 수 없는 걸까요? 자기기만은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거짓말은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시선 처리, 호흡, 손짓 등 비언어적 표현은 의도와 달리 우리의 진심을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거짓말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이런 비언어적 단서들까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거짓말을 믿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고 더 자연스럽게 타인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영업사원이 자사의 제품이 실제보다 더 우수하다고 믿는다면 제품의 단점을 숨기고 장점을 부각할 때 죄책감 없이 더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싫어하는 동료를 비난할 때도 단순히 감정적 이유가 아니라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냄으로써 죄책감을 덜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 니지 교수의 2020년 연구를 통해 이러한 자기기만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 전문가가 투자 상품에 대한 수수료 정보를 알고 있던 경우, 즉 판매 수당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경우 본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상품을 고객에게 추천했습니다. 투자 상품을 추천하는 투자 자문가는 자신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상품을 추천했습니다. 이는 자기기만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한 결과입니다. 이는 어떤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도가 나쁘지 않더라도 항상 우리에게 추천된 옵션은 판매하는 사람의 자기 기만을 통해 판매자가 그렇게 믿고 있지 않더라도 판매자의 최대 이익이 반영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레온 패스팅거의 유명한 실험은 자기 기만의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지루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하도록 한 뒤 다음 참가자가 이 작업을 이어서 할 예정인데 그 사람에게 이 작업이 정말 재미있었다고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참가자 중 절반에게는 이러한 거짓말의 대가로 1달러를, 나머지 절반에게는 20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작업이 실제로 어땠는지 솔직히 물었을 때 20달러를 받은 사람들은 작업이 지루했다고 솔직히 답했습니다. 반면 1달러를 받은 사람들은 작업이 재미있었다고 응답했습니다. 1달러를 받고 거짓말을 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과 보상의 불균형에서 오는 심리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로 느꼈던 지루함을 왜곡하고 작업이 재미있었다는 믿음을 형성했습니다. 이 실험은 우리가 여러 이유로 때로는 의식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속이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렇듯 다양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며 이를 통해 내적 갈등을 해소하거나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자기 기만은 악의적이거나 의도적일 때도 있지만 이처럼 단순히 갈등을 해소하거나 고통스러운 경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 욕구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기만을 인식하고 이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자기 성찰이 필수적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신념에 의문을 제기해야 하며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열린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자기 기만의 함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성장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